첫 번째 뜨거운 이슈가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게 이게 영부인이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4억 혈세를 아주 그냥 성급하게 편성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타지마할 김정숙 여사 왜 갔냐? 들어보시죠.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측이 먼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수억 원의 예비비까지 처리해가지고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외교는 무슨 외교라고 합니까? 영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통상적으로 있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광화문 촛불 시위 하지 않을까요? 뭐 하는 거야? 어이. 내가 발음 못할 뻔했어. 함부로 하지 마. 멍청해. 한 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출장 결과입니다. 분명 영부인이 동행한 문화 출장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의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그 결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을 하고 단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 귀국 후의 순방 보고서에서 여사가 다녀온 타지마할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결과 보고는 어느 것도 없었다는 점.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국고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강력계 형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건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다고 했네. 인도에서 오라고 먼저도 안 했네. 확실하네.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인도 갔는데 그때 타지마할만 못 봤으니까 보고 싶어서 갔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그때 갔을 때 하도 좋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오라고 해서 대통령이 바빠서 아내가 대신 간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력계 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느낌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강력계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뭔가. 야, 이거 어느 쪽이야? 나름의 버킷리스트야 생각은 아니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정상 같고 외교예요. 다만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에 인도를 방문할 당시에 청와대 해명이 온전히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던 청와대 해명은 완전한 사실은 아니다. 네, 그 이유가 인도가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인데 그 말 자체가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죠. 초청장이 왔으니까. 예. 그렇지만 사전의 경과 과정에 비춰보면 물론 여당이 외교부 문서를 확인하고 주장하는 바라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사전의 경과 과정에 비춰보면 원래는 문체부 장관을 초청한 자리였는데 예.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는 것이 어떤지 먼저 요청을 해왔고 그에 대해서 인도가 그에 맞춰 초청장을 발송하였다면 전 경과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애초에 인도는 김정숙 여사를 원하지 않았는데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를 보내고 싶다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요구한 거네요. 그 의사를 인도 측이 받아들여서 초청장을 보냈으니 그 해명 자체, 해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온전히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근데 어렵다. 그때 고민정 대변인은 제 기억에 따르면 인도 총리가 하도 간곡히 요청했다. 김정숙 여사 방문을. 네네. 근데 지금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간곡하다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간곡하다는 표현은 사실 외교적인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사실관계가 어떠한지가 문제지 그 표현 자체가 지나치게 문제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강력계 형사는 이게 간곡했는지 간곡하지 않았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알잖아요. 뭐 먼저 요청하지 않았으니 간곡하지는 않았겠죠. 일종의 표현 수사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 예비비도 사흘 만에 배정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이 자체만 두고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예. 충분한 해명도 필요한 사안 같아 보이긴 합니다. 통상 정권 교체기에 외유성 출장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유성.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적이 되고 실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외유성 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환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그 정도 사안인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외유성 출장인가 상당한 목적을 가진 출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출장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필요한 출장을 전제할 때 이 출장자가 적절했는가, 그리고 경비가 과다했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두루 따져봐야 할 문제라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딱 부러지게 불필요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가 봤을 때 어쨌든 당시 청와대에 간곡한 영부인의 방문의 요청이 인도 측이 있었다는 건 사실과 달라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흥미롭군요. 매우 흥미로워요. 함께 보시죠.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3박 4일 인도를 김정수 여사가 단독 방문했죠. 그런데 그 앞서서 7월인가 8월인가 인도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수 여사 한번 갔다 왔어요. 또 간 거예요. 이번엔 김정수 여사만 가죠. 총리 면담, 타지마할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인도가 김 여사의 방문을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 간곡히라는 말 썼다니까. 간곡히 요청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그때 간곡히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사실 대변인 브리핑에 저런 표현 불필요하거든요. 간곡히 요청? 아니 그 인도가 요청했으면 요청한 거지. 뭐 간곡히 요청한 게 따로 있고 절실히 요청한 게 따로 있고 그냥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대충 요청한 게 따로 있습니까? 표현은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간곡히라는 저 때의 저 표현. 외교부 그런데 문서 증언에 따르면 2018년 9월 인도 측이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급의 초청을 요청했지 영부인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비비도 신속히 배정되는데 이것도 문제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당시 관련 예산 4억이 편성되는데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 최근 5년간 사흘 안에 예비비 배정된 경우는 코로나, 긴급재해 관련이 대부분이다. 영부인 순방 관련해서 예비비가 신속히 편성된 건 이건 이례적이다. 출장 보고서가 있어요. 사후에 그 보고서에도 영부인의 타지마할과 관련된 성과나 내용은 없었다. 결국 왜 갔는지 모르겠다. 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 문제 제기입니다. 논란의 당시 고민정 대변인의 간곡한 브리핑, 간곡히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간곡히 요청이 있었다라는 건데 간곡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강력경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의 의견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후 관계를 봤을 때 간곡한 요청이라고 보십니까? 아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인도 총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도 외교장관과 김정숙 여사의 발언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Excellency, I'm very, very pleased and honored to receive you in India. Because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Utsav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How excited are we and the people of Ayodhya, I can't tell you.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골프비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자, 인도 외교장관이 거듭 영부인이 와주셔서 영광스러운데 저희는 장관만 오셔도 좋은데 장관을 요청해 드렸는데 영부인이 오실 줄 몰랐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인도가 영부인의 방문을 간곡히 요청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게 좀 멋쩍은 상황일 수 있으니까 김정숙 여사도 우리 그 도정한 장관이 영부인도 같이 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왔다라고 또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이 장면만 봐더라도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가 영부인의 방문을 간곡히 바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2018년 11월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건데 그 4개월 전에 7월 달에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갔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을 얘기하러 갔어요. 신남방 정책이라던가 대통령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인도를 갔었던 건데. 그 잘 가신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간 건 그렇죠. 잘 가신 거예요. 근데 2018년 11월은 뭐 때문에 갔냐면은 지금 디왈리 축제 얘기도 나왔지만 몇 개월 뒤네요. 네, 4개월 뒤인데
옛날에 그 금관가야의 김수로 왕의 예. 부인이 인도 출신이죠. 그래서 예. 그 부인을 기리는 기념 공원을 인도에 만들었어요. 그 제막식에 초청을 한 거니까 대통령이 갈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냥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가 가면 딱 적당할 곳이지. 그 축제가 뭐 매우 인도에선 큰 축제긴 한데 사실은 뭐 저희 고향에서도 바지락 축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고향 사람들은 매우 크긴 한데 뭐 대통령이 다 바지락 축제 갈 수는 없으니까 장관이 오면 매우 좋다. 그래서 외교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당초 대통령이 갈 만한 초청될 만한 행사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 측에서도 장관급을 초청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이 무슨 문서를 받는지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 측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도 측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인도 측이 그것에 맞게 초청장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실 인도 측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외교참사 자꾸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게 외교참사 아니겠습니까? 초청하지도 않은 더 고위급을 영부인을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도 측에서는 바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외유성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 또 이 타지마할을 가는 것도 그 마지막 출장지에서 4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400km나 떨어진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타지마할이라는 게 뭐 외유성인 게 너무 분명한 게 거기에서 무슨 뭐 현안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장 보고서에는 타지마할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 이제 공무원들, 물론 뭐 대통령이 공무원들하고 일개 공무원들과 다 같을 수는 없겠죠. 대통령은 뭐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도 외교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출장 일정 짤 때 너무 외유성이 분명한 것들은 보통 빼거든요. 이건 돈 낭비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런데도 대놓고 저렇게 타지마할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도가 간곡히 요청해가지고 인도에도 갔고 타지마할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국민 혈세를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혹시 그 3개월 전, 4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인도 가실 때는 혹시 타지마할은 못 갔어요? 그때도 사실 외유성으로 여러 군데 갔는데 그때 김정숙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타지마할을 못 가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못 갔군요, 타지마할을. 다음번에 인도 갈 때는 꼭 타지마할을 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4개월 뒤에 결국 타지마할을 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킷리스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관련해서 칼럼도 나왔고, 이것 때문에 모 언론사와 송사까지 벌였잖아요. 예. 그 송사를 벌였는데 결국 청와대가 졌어요. 예. 왜냐하면 그 문제 제기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게 자꾸 얘기되면 될수록 청와대가 망신스러우니까 그 예. 항소를 취소했어요. 그런 만큼 이 출장 자체는 굉장히 어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지점들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도 가지 않고 영부인 단독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어야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수영 교수께서는 이건 이 영부인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가고 싶은 외유성 출장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인도 측이 먼저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황희 전 문체부 장관, 인도 측이 최초 제안한 대통령 초청이 무산되자 정상급 의전 준하여 여사님 초청 제안했다. 도종환 전 장관 초청장이 먼저 온 건 우리 측 의사결정에 따른 실무적 과정이다. 이 말이 좀 애매하네요. 도종환 장관 초청장이 먼저 온 건 우리 측 의사결정에 따른 실무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장관 초청장을 우리 측이 먼저 보내라 라고 했다라는 주장인데, 여사님 초청을 인도가 먼저 제안한 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인도 외교장관은 여사님이 오실 줄 몰랐다라고 계속 현지에서 그 여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전현기 의원님, 네. 인도 외교장관이 네. 인도가 간곡히 요청했다면 여사님이 오셨을 때 아유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로 여사님 간곡히 초청드렸는데 정말 오실 줄 몰랐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간곡히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간곡히를 빼놓고 사실 그 국빈을 모시려면 원래 보통 대통령을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결국에는 외교부 장관에서는 어떻게든 국빈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보냈을 거고, 주한 인도 대사관이죠. 인도 대사관에서는 어떻게든 국빈을 모시고 가면은 그분의 엄청난 성과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기대도 안 하고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저 상대국 입장에서는 영분이 오시면 더 좋죠. 그렇죠. 좋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인도 대사관 쪽에서 우리 그 문체부에다가 그러면 여사님 오시는 거 어떡하냐? 대통령이 일정이 안 되시면 여사님이랑 오시면 우리는 국빈 대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여사님이 가셨고 여사님 가서 인도의 총리도 만나 뵙고 오게 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외교상에서 요청을 한 것은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희 장관도 분명히 대사관을 통해서 인도에서 요청을 예. 했는데 왜 지금 우리한테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버킷리스트다, 외유성이다 예. 이렇게 바라볼 지점만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인도 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과 인도 관계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더 급 높은 분이 가시면 더 좋은데 솔직히 가고 싶었죠, 영부인이. 하지만 가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기 싫은데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민정 대변인 근데 왜 네. 간곡히 인도가 요청했다 막 그렇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했어요. 간곡하게 하면 이제 제가 살짝 뭐 대변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사실과 다르잖아요. 인도 간곡하지 대사관 않잖아요. 측에서는 예. 만약에 국빈을 모시고 오면 본인은 엄청난 성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대사관은 간곡하게 요청했을 수도 있겠죠. 아, 인도 대사관 입장은 그렇죠. 예.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타지마할 이거 셀프 초청이다라고 말이죠. 함께 보시죠. 성일종 의원, 국가 예비비가 세계 여행을 위한 쌈짓돈이냐? 사비로 국고 환수해야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 영부인께서 에어포스원을 혼자 타시고 인도 갈 때부터 너무 이상했다. 무례하다로 회피 말길. 양금희 대변인, 재정금고는 김 여사 사금고였고 외교부는 관광 에이전트였냐라고 또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감에서 이걸로 논쟁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도 측에서 서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도를 당시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인도 측에서 다시 김정숙 여사 초청을 대신 제안해오고 초청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오라고 했겠죠. 이때 목적이 서황후 공원 착공식이에요. 문체부 건이거든요. 그래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오라. 한국 측이 김 여사도 가니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먼저 한국 측이 푸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사적인 욕망을 지극히 공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갔다는 겁니다. 강국한 요청 논란. 김연아 의원님은요? 일단 강곡한이라는 표현 자체는 저는 거짓말 같아요. 뭐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좀 그건 거짓말이고 인도 측 입장에서 간곡히 만약에 요청했다면 저는 비용을 인도 측에서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초청된 사항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뭔가 초청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보내니까 그쪽에서는 마지못해 응했지만 결국 자기네들은 비용을 드릴 만한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사 보셨지만 4억이나 들어갔어요. 4억? 네, 영부인 혼자 가는 비용이 4억이에요. 장관 가는 비용은 좀 다르고. 그럴 만한 일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외치는 단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외교 참사, 거짓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거 어디하고 매치하면 똑같을 것 같으세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와 김건희 여사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걸 그대로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입해 보면 저는 똑같다고 봐요. 거짓말한 거고요. 저는 외교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굴욕적인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야당이 지적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중앙일보의 모 논설위원께서 이걸 제기를 했었을 때 이 타지마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 그리그 음악가 나왔던 거, 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세계문화유산 유적지를 다니는 부부 동반 여행 다니는 거냐라고 비난이 나올 만큼 정말 무수한 외교의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본다면 지금 대통령 뭐 이 정도 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명확하게 거짓말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하시는 게 지금 요조이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도 깨끗하게 한번 사과하시고 서로 논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의견 들어봤습니다.